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저희가 뮤지컬 일 때문에 울산을 거쳐 포항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하나 찍지 않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한 번도 가지 않던 길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던 길을 갈 것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것이다 해서 이게 정말 좋은 나라로 가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참 이제 3만불 소득 시대에 참으로 좋은 나라로 가겠구나 하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나라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절벽 앞에 지금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 어제 그 지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을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원래 내일까지 이제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 근데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파기한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던 오른편에 서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있던 오른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에 서 있겠죠. 그런데 좌쪽에 누가 서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말하던 대로 남쪽을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오판에, 잘못된 판단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바로 오늘 새벽 사이에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건 파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우리는 실망이다, 우리는 정말 우려된다, 정말 걱정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미국의 반응 아닙니까? 폼페이오의 반응이고, 뉴욕타임즈의 반응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반응이고, 전 세계가 이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일본, 미국, 한국, 예? 저쪽에 프랑스, 영국, 독일 있는 그 선에 서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편에 서나? 이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던 나라로 가겠다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어제 발표를 한 거죠. 어찌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후지테레비 다 지금 걱정들도 어제 NHK가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그냥 이제는 평행선으로, 한국이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너버려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백색, 우리가 국가에서 제외가 돼서 경제에 대한 지금 우리 이게 뭐 금방 발등에 그냥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간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요. 지금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아마 일본에 가 있는 이 취업비자나, 아니면 요즘은 저거 많죠.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비자. 이게 한 1년씩 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몇만 명이 일본에 가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비자라든지 아니면 학생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고 그러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거기서 일 못하면, 다 돌아오면 우리 청년 실업 문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당장 달러와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예전에 400만 원 한 달에 보내주던 우리 유학생 부모들 아마 500만 원 보내야 될걸요. 미국에 둘이가 있다 그러면
700만 원 보내던 거 900만 원 보내야 될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중에 우려되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던 나라라고 하니까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선조가 동인서인에 그 황융기를 정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해서 4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일본에 갔다 오게 했는데 4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융길은 그랬죠. 전쟁이 곧 날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울곡 선생이 이가 얘기하던 100만 대군의 양성이 10만 대군, 죄송합니다. 10만 대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도성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옳았습니다. 반드시 도요토미는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3명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조와 그 신하들은 김성일의 얘기를 따랐죠.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힘도 없는 나라입니다. 부풀려진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인물이 못 되는 인물입니다. 예, 원숭이 같고 쥐새끼 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다가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7년간 여기가 국토가 싸그리다 황폐화되고 백성이 도륙을 당하고 결국 선조는 도망을 가서 어주에 가서 명나라에 빌다시피 해가지고 명나라가 참전했고 그래서 위기를 좀 약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정말 절세의 영웅, 난세의 영웅 이순신이 나타나서 이순신, 유성룡, 권율 아니면 어병장 곽재우 예?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고경명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켰던 거죠. 예. 그런데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났을 때 159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순신과 권율, 원균 이런 원균은 뭐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죽었지만은 그 전에 이순신 전에 죽었지만은 좌우지간 공신에는 올라갔습니다. 이런 전쟁에 싸웠던 최고의 신하들이나 공신들은 몇 명 못 올라가고 100명 이상의 이 공신 책정을 할 때 선조를 따라 호종했던 선조 옆에 있었던 조국 같은 인물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1등 공신이 돼서 떵떵거리다가 30년 뒤에 또 병자호란을 맞아 청나라에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내려와서 이마를 9번이나 땅바닥에 두드리면서 사죄했지 않습니까? 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로 가는 게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지금 사실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왕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중진국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나라죠. 이럴 때 이런 일을 한 번도 가보지 않던 나라로 가겠다뇨. 거꾸로 가기를 시작하는 나라가 된 거죠. 참으로 걱정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부터 정말 단디해야 됩니다. 죽창이라도 들어야 할 판입니다. 단디합시다.